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좌 전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종목 상담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좌 관리, 앞으로 목적, 이유, 도달 과정,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의 주신 분은 32살에 직장인이시고 운영금은 1,700만원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캠텍을 들고 계시고 HLB, 초록뱀, 아모레퍼시픽, 에코캡, 신라젠,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고 계시고 각각에 대한 평단가와 가격, 주식 수를 곱하면 매입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스코 캠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을 일단 좀 봐보도록 하면은 당연히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자, 가격은 64,000원에 71주니까 대략적으로 450만원 정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자, 64,000원에 자 71주, 자 여기서 45만원을 450만원을 매입을 했고 최근 들어서 조금 단가가 줄어들어서 대략적으로 한 5~6%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 그것은 회사와 주식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회사와 주식을 동일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러면은 두 개를 띄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종목. 왜 그렇게 부르는가? 주식에는 가격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여러분, 주식은 주가라고 해서 가격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회사는 기본적인 측면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괴리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요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스코 캠텍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좋은 기업인 것은 당연지사한 얘기입니다. 자,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출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철강,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내화물 제조, 산업용로, 재정비 사업, 뭐 음극재, 화성품 가공, 그 다음에 뭐 라임 케미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부채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1대 주주가 포스코인 상태고 2대 주주가 외국계 애터미스라는 자산 운용사고요. 그리고 3대 주주가 재단입니다. 포항공대라는 재단에서 4% 정도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좋은 종목이 왜 떨어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가격의 전쟁이에요. 가격의 전쟁. 가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사의 전쟁이 아니라. 회사는 조용합니다. 원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서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주가는 엄청 시끄럽죠. 왜? 가격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면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고, 아무리 좋은 한때 잘 나갔다는 거 하더라도, 현재 지금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잘 나가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하락을 합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면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 기업이
그 상태라 하더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 좋은 상태가 돼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왜? 가격적인 측면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가격적인 측면이. 근데 지금 포스코 캠텍을 여기서 사셨어요. 64,000원이니까. 자, 그럼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 목적부터 제가 항상 알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 단순 한 종목 두 종목 수익 내가지고 기분 좋고 다시 잃어서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1,700만원을 가지고 있는 32살의 직장인이 연 10%도 못 내는 상황이면은 여러분은 절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연 10%를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20년을 도달해야지 1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연 10%를 내야 겨우 1억이 된다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연 10%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많은 직장인분들 꼭 보세요. 주식은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게임해가지고 마치 도박처럼 하고 있는데 주식은 자산의 증대용이지, 자산을 증대해서 그 자산으로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주식 자체가 취미생활이 돼버리는 건 여러분이 본업을 두고 자꾸만 부업에다가 본업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아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그거를 본업으로 두세요. 애널리스트를 하시든지 펀드 매니지먼트를 하든가 아니면은 개인적 트레이딩을 하시든가. 자, 연 20%를 내도 32살에는 52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6억밖에 안 됩니다. 6억밖에 안 된다고요. 6억. 20년 뒤에 물가지수를 고려를 해야죠. 20년 뒤에 아이스크림이 지금처럼 1,500원 짜리가 있을까요? 그때 아이스크림은 4,000원, 5,000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감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주식에 대해서 장난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연 30%를 도달했을 때, 연 30% 일반 부업으로 해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왜? 워렌 버핏이 일반적으로 1년에 내고 있는 1년 연평균 수익률이 25% 정도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굴렀을 때는 32억이 됩니다. 20년 동안 하면요. 20년 동안. 그러면은 나이 52살에 은퇴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때 32억 정도가 돼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연 30%를 내야 돼요. 연 30%. 그러면은 6만원짜리가 30%가 올라가야 되니까 1년 만에 어떻게 돼야 되냐? 더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30%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6만원에서 64,000원에서 현재 130%가 증가해야지 30%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14만원이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30% 증가되려면은 83,200원이 올라가야 돼요. 83,200원. 자, 83,200원이면 아직 온 적도 없어요. 83,200원. 83,200원이면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식 장난하십니까? 주식은 목에 사서 머리 꼭대기 갖다가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장난치지 마세요 주식으로. 장난은 네, 다른 취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갖고 장난치다가 진짜 돈으로 인생의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이 그래서 더 올라가냐? 네, 그거 사실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문의 주셨기 때문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한 종목이 그냥 중요한 줄 알아요. 네, 목표는 뭐 없어. 그냥 돈만 벌면 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질질 흐른채 뭐가 진행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까지 목표도 없어요. 예,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패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주식 사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기가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64,00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 들여도 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주식이 떨어지면서도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떨어졌는데 이거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왜? 주식이 곧바로 작살이 나면은 절대 무서워서 매매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되냐? 시간을 길게 끌린 다음에 천천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절대 손절을 못 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가 중요한 건지 포스코 캠텍을 중요시할 건지. 네. 계좌가 중요한 거죠. 자, 다음입니다. HLB 7767원에 15주니까 대략적으로 100만원치 매입을 했습니다. 자,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감자를 몇 번을 쳤어요 이 회사가? 차트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차트가 이상합니다. 뭔가 차트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자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감자가 뭐냐? 감자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자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자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쳤어요. 그리고 차트가 다 망가져 있어요. 왜 그러냐? 감자를 치면 저렇게 됩니다. 자, 감자가 뭐길래? 자, 감자는 삼성전자가 100억 매출 내면은 잘한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거죠. 삼성전자가 살려 먹여야 되는 인건, 기술, 연구,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 매출 냈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당장 망하죠. 삼성전자 100억 매출 내면은. 근데 동네 구멍가게가 100억 매출 내면은 잘 낸 겁니까? 잘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동네 구멍가게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자본 잠식이라고 말하고 자본 축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를 동네 구멍만하게 만들어서 단순 똑같이 매출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집을 줄였기 때문에 자기 몸집 대비해서 높은 매출을 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기업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거를 몇 번을 했다? 하나, 둘, 셋, 네 번. 왜 했냐? 회사가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자, 그러면은 이 감자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선. 자, HLB는 무슨 기업이냐면, 자,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 들어가고, 현재는 사이트를 좀 찾아보면은, 자, 요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으로는 바이오 산업, 뭐 화진 메디칼, 네, 라이프 리버, 뭐 이런 바이오 쪽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동시에 선박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면 매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일단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예.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는가요? 69%, 113%, 마이너스 64%. 이번 3분기, 작년 3분기 79%.
이거를 매매를 하신다. 네. 이거를 매매를 하신다. 물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기술 수출이라든가 계약 또는 뭐 공시라든가 새로운 신약 개발을 했을 경우 대박이 터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특수성보다는 일반성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목적을 도달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종목의 수익이 아니라 이겁니다. 앞으로. 근데 자꾸만 이런데 가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또 100만원 밖에 안 샀어요. 포스코 캠텍은 400만원 사놓고 여긴 또 100만원 밖에 안 샀습니다. 얘가 많이 올라가도 100만원 밖에 안 샀기 때문에 또 수익은 또 얼마 나지도 않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좌 전체가 수익이 절대 안 나는 겁니다. 절대로. 자, 이에 대한 종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진짜로. 자, 차트가 다 망가져 있어요. 예. 보통 기술적 분석은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통 땅에 있으면 주가가 저렴한 편이고 하늘에 있으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가게 되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에서 밀려나면 땅으로 떨어져요. 하늘에서 밀려나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밀려나면 땅으로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야지 다 올라오고 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제발. 아니, 주식 사실 거면 여기서 사셔야지. 아니면 여기서 사시던가 차라리 더 끌고 가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가서 사시냐고요. 예. 아니, 다 시세 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뒤에 가지고 파티 다 끝났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상담을 주시는 겁니까? 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식 진짜로 여러분 10%도 못 달성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20년 돼도 1억밖에 안 돼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제가 말했죠. 아이스크림 하나 5,000원씩 한다고. 10년 20년 뒤에는. 그때 나이 52살입니다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난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못하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맨날 주식이 사기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통적인 말. 근데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사기라고 하지. 자, 초록뱀 2105원에 700주 매수하셨고, 자, 매입금 정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원에 700주. 자, 이것도 작게 사셨어요. 또 100만원 정도, 140만원 정도 사셨습니다. 자, 초록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자, 얼마에? 2105원에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사지 말라고. 아니, 벌써 몇 프로 들어간 거예요? 18% 올라가고 3일 만에 한 번 더 올라 22%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도대체? 주식은 뭐라 그랬냐고요. 제가 회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식은 가격이라고요. 가격 전쟁이라고요. 가격 전쟁. 그래서 주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격 전쟁이라고요. 가격 전쟁. 기업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자, 재무제표 적자고요. 2년 연속 적자죠. 지금 현재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분기 76% 손실이 나 있어요.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깨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자를 몇 번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감자를 많이 치면은 어떻게 되냐?
감자 친 겹은 또 칩니다. 왜? 감자를 쳐서라도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1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만 반복을 하면은 10%도 못 낸다 했어요. 10% 내도 20년 뒤에 1억이에요. 근데 30%는 어떻게 냅니까? 20%는 또 어떻게 내고요? 40%는 절대 못 내죠.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주식할 거면. 자, 다음 아모레퍼시픽 174,000주 9주. 자, 174,000원에서 9주 매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150만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들을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아모레퍼시픽이 74,000원. 자, 얘는 수익권의 상태에 지금 와있네요. 예, 수익권의 상태에 와있는데 아모레퍼시픽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 따로 확인 안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좋은 상태에 맞습니다. 서경배가 회장 맞고요. 재무제표가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서는 가장 지금 큰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좋아요. 다만 가격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가격 전쟁. 자, 주가가 얼 때 잘 올라가냐면 이런 자리들에서 잘 올라갑니다. 터치한 구간들에서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잘 터치를 했고, 그리고 당분간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수익을 나갈 것으로 보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4종목이 벌써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캠텍은 400만원 450만원 나머지 100만원짜리 짜잘짜잘한 것들에서 지금 들어가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수익이 나도 이 계좌를 전혀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예. 자, 요거는 들고 가시되 얼마 정도 들고 가시는 게 나시냐면, 일단은 만약에 이런 고가에 샀었으면 또 답이 없었겠죠. 왜? 가격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격 전쟁. 여기서부터 들고 가셨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그동안에 급락이 나와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만한 법한, 일단 기본적인 대략적인 가격은 25만원대입니다. 25만원대에서 지금 일단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대형주를 사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또 다른 기술적 분석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나오면 땅까지 떨어진다 했습니다. 하늘 땅. 지금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 밖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5만원 정도 바라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에코캡. 자, 100주 짜잘하게 매수하셨습니다. 이것도 5,330원 100주. 자, 53만원 매수하셨어요. 수익 나도 돈이 안됩니다. 에코캡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5,330원에 매수를 하셨다. 네. 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장한 거 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장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한 거를 사들 때는 어떤 걸 보고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상장할 때 기업이 좋아 보여서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상장 요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나라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 상장 요건을 만족하려면은 기업이 당연히 좋아야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가지고 기업이 좋아 보여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상장된 종목 다 사고 계십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종목을 좋아서 샀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면 절대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다고 내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 임원이십니까? 직원 말고, 네, 일반 노동 직원 말고 미결제 서류라든가 내부 문건을 다루고 있는 임원, 이사, 대표, 회장, 이 사람이 가족이거나 본인 자신이거나, 그게 아니면 정보로서 매수했다고도 하지 마세요. 네, 그 외의 정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러면 상장에서 좋았다라고 살면 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되냐? 가격이 작살이 나야 돼요. 얼마까지? 2,000원대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상장하는 건 다 줬기 때문에, 뭘로 따지게 되냐면, 뭘로 판가름이 나냐면 가격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2,000원대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에코캣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이 좋습니다. 기업이 좋으니까 상장을 한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네.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걸 가지고 샀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과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10%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10% 내도 20년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스크림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신라젠 67,550원 60주. 자, 여기다 또 비중을 실으셨어요. 67,550원. 자, 60주를 매수하셨고 매입금은 대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라젠 67,5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1,550원. 자, 지금 약수익권 상태입니다. 비중을 조금 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신라젠에 대해서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네. 근데 제약바이오 원래 적자 당연한 거 아니야? L&D 사업에다 투자하다 보면은 돈이 안 나오지만은 제약바이오 한방입니다. 네, 계약 터지면 한방이고, 판매권 획득하면 한방이고, 이런 거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 로또 대신에 그냥 신라젠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 한 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400만원 매입을 했어요. 400만원. 근데 100% 수익 나도 8만원, 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차익이 얼마 난다고요? 400만원 차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0만원 돼서 여러분이 400만원 벌고 목표가 끝나나요? 안 돼요. 200% 올라가서 800만원 차익 냈어요. 800만원 되면 여러분 달라집니까? 기분은 좋겠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300% 올라갔어요. 300% 올라가면 지금 현재 7만원이니까 300% 올라가면 2만원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요? 300% 올라갔으니까 1200만원 수익이 났겠네요. 1200만원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의 목적은 이건데 자꾸만 뭔가 작은 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21만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1200만원이에요. 겨우 1200만원. 1200만원이 여러분한테 단기간엔 클 수 있어요. 다만 1200만원 갖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자, 신라젠, 글쎄요. 제가 이 기업에서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큰 기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네, 대형주 맞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한데 매출을 못 내는 회사가 회사의 기업적인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은 상당히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네, 그래도 안돼. 이게 수익이 나도 문제가, 이미 포스코 캠텍에서 동일한 비중 400만원 정도가
400만 원 정도가 높게 사셨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손실이 나면 신라젠이 실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좌 전체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을 뭐 믿음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3년 연속 적자에서 갑자기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라젠만 매매해야 된다는 강제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더 좋은 기업이 있는 상태라면은 다른 기업을 매수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죠.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06,500원에 40주 매수하셨어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대략적으로 400만원 정도, 42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06,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500원. 자,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이 라인 때 지금 많이 빠졌죠. 네. 12월 이후로 계속 빠져 있습니다. 19년에도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빠지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기업과 가격과는 또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히 주식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곧 주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주식을 이해를 못해요. 절대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격은 일단 그래도 다행히도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에 사셨어요. 자, 어떨 때냐? 자, 하늘과 땅을 반복을 합니다, 주식이. 근데 현재 땅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시 하늘을 못 가더라도 하늘의 중간 사이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만원대 대신 지금 16만 5천원이 본전이기 때문에 뭐 그 거의 본전 수준에서 탈출이 가능하겠네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월이 물렸냐면 또 2개월 가까이 물렸어요. 2개월 가까이. 저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러분, 목표는 이건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끝났고요. 자, 32살의 직장인이시고 운영금이 1,700만원인데 이렇게 운영하시면은 제 장담하는데 연 10%도 못 냅니다. 네, 연 10% 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서 연 10% 내도 1억이에요. 1억. 1억. 20년 뒤에 1억. 20년 뒤에 1억? 그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1억 갖고. 차 하나가 1억을 할 겁니다. 중고차 하나가. 아파트는 당연히 못 사고요.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조금 변화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여기에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여기에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 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도 뭐 물론 회사 번호이지만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회사 번호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3-4993. 자, 이게 저희 이제 톡톡스탁의 회사 공용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 주시면은 이제 VIP 관리 팀장 바꿔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도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가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가는 것을 도우면서 저도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 그리고 양쪽이 모두 잘 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한쪽이 안 되거나
한쪽이 불편한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 또 다음 상담도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문의 주세요. 다만 단일 상담은 받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단일 상담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